올 하반기에 희망퇴직으로 얼마나 많은 퇴직자가 나올까요? 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대신에 직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 조정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 보너스, 재취업, 알선 서비스 등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희망퇴직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실시한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80년대 후반에 수주 감소와 비용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맞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희망퇴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 절감에 성공했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측면은 있었으나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희망퇴직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이나 강제퇴직으로 받아들인 노동계는 심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근로자들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랬던 분위기가 이후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른 대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희망퇴직은 기업에게 있어 인력 감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과거에 희망퇴직이 크게 진행됐던 시기와 그 원인인데요. 1990년대 말 IMF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희망퇴직은 우리나라 경제와 맞물려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주된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별로 희망퇴직을 도입했던 기업의 숫자인데요. 장기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희망퇴직을 가장 많이 실시한 업종은 금융권, 특히 은행권입니다. 외환위기 때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루어진 이후 금융권은 주기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희망퇴직을 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요. 올 하반기 들어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시행한 회사는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에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침체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었지요. 이러한 희망퇴직의 바람은 같은 7월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후 SK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온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SK그룹의 계열사인데요.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말에 작년 11월 이전 입사자 모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사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 인천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전기차는 거저줘도 안 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지요. 이러한 분위기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회사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SK온 역시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크게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희망퇴직을 자구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희망퇴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실제 상반기에 희망퇴직 메일을 받았던 모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발표 있고 나서 한동안 뒤숭숭했습니다. 이러다 희망퇴직이 아니라 진짜 잘려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몇 배 챙겨준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간 지금은 다들 젖은 낙엽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해서 회사를 그만둔 지 2달이 지난 전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딱 하루 결정하고 신청서를 냈고 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인수인계 마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직 다니는 동기들 말 들어보면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무님 푸시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아주 달달달달 직원들을 볶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희망퇴직을 바라보는 입장은 각기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불안감부터 느껴지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중에 상당수는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생활비 마련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퇴직금의 지원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회사를 그만두면 이전과 같은 급여를 주는 직장을 다시 찾기도 어렵고,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 퇴직 후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선뜻 대책 없이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약 10에서 30%에 이릅니다. 더 많은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하면 할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앞선 인터뷰에서처럼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 남는다 하더라도 회사 생활이 편치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당장 SK온만 보더라도 이미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한 상태로 직원들의 성과를 하나하나 꼼꼼히 평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연봉 동결, 복리후생 축소, 해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의무화, 아침 7시 출근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요. 희망퇴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가거나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 나온 퇴직자인 경우 약 30%가 재교육 또는 창업과 같이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희망퇴직의 바람은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희망퇴직은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약 20%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보면 올해는 약 300개 기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수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T와 인공지능 등 기술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퇴직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얻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희망퇴직을 선택하기에 앞서 퇴직금과 보상 패키지가 충분한지, 재취업과 재교육 기회가 열려 있는지,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9월에 시행된 SK온의 희망퇴직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한국의 퇴직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을 선택한 사람에게도 선택하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도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